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내내 중부지방을 괴롭혔던 비구름이 오늘은 남부지방의 상공을 점령했습니다. 먼저 광주와 전라남도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1시간에 60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도심에 있는 광주 천이 범람 위기를 맞았습니다. 자, 광주를 연결합니다. 이다은 기자, 자, 지금 나가 있는 광주 천이 범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다소 약해졌지만 낮에는 시간당 60mm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광주천물이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서 있는 태평교가 범람할 뻔한 아찔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 태평교 인근에는 광주에서 제일 큰 전통시장, 양동시장이 있는데요. 자칫 이곳까지 범람한 물이 들이닥칠 뻔한 겁니다. 상인들은 장대비가 쏟아지자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기를 차단하고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천 일대도 모두 물에 잠겼고 하부도로는 전면 통제됐습니다. 빗물에 불어난 영산강과 섬진강에도 홍수경보와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도심에서는 하수구가 역류하면서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겨 차량 통행이 어려울 정도였고 119 구조대가 물에 잠긴 주택에서 시민 2명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10분에서 한 20분 만에 이렇게 찬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서 물이 역류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차에 물이 다 들어가갖고 지금 차는 겨우 빼고 한 대만 이렇게 지금 침수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주택가 상가에서도 침수 피해가 잇따랐고 아파트 옹벽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광주 금당산에선 약해진 지반이 무너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철로에 토사가 유입되면서 광주 송정역과 순천으로 가는 경전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고 25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태평교 앞에서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기상청은 이 비구름이 내일부터는 다시 중부지방으로 확장하면서 주말 사이에 최대 250mm의 비를 퍼부을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틈을 주지 않고 한반도를 괴롭히는 이번 장마, 역대 최장 기록을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언제쯤 끝날지 정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최고 800mm의 물폭탄이 쏟아진 한반도에 또 다른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중국 산둥반도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타고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충청 지역, 오후부터는 중부 지역까지 확대돼 비가 쏟아집니다. 특히 최근 피해가 집중된 경기 남부와 충청권에는 최고 250mm가 넘는 비가 예상되고 서울과 그 밖의 중부 지역에도 50에서 100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남서쪽 해상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며 대기 불안정이 커지겠습니다. 때문에 지역적 편차가 큰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 낮 남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 북부는 다음 주까지 계속돼 기존 49일 최장 장마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장마가 길어지는 이유는 시베리아 지역의 이상 고온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장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키우면 장마 전선을 밀어내며 소멸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시베리아의 찬 공기 덩어리가 북한까지 밀려내려와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고 이 때문에 사이에 낀 장마 전선이 그대로 한반도에 머물며 연일 물폭탄을 퍼붓는 겁니다. 기상청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열대저기압의 발달 정도와 경로에 따라 장마 기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그동안 자주 예상이 빗나간 시간당 강수량의 예보는 중단하고 전체 강수량만 예측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준욱입니다. 사망자나 실종자 대부분은 춘천시청이 고용한 고령의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특히 홍수 같은 재난 상황을 감당할 전문 인력이 아니라 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담당 업무였습니다. 수초선 관리가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위에서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던 겁니다. 이재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의암호에서 뒤집힌 춘천시청 환경선에는 정식 공무원 없이 기간제 근로자 5명만 타고 있었습니다. 68살 2명, 59살 1명, 가장 어린 2사람도 56살이었습니다. 일당 약 7만 원을 받고 의암호 등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3명은 일을 시작한 지 석 달, 2명은 겨우 한 달 남짓 지난 상태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무슨 환경직에 유물을 일반적으로 수거하는 임시직원들. 그런데 주 업무인 쓰레기 수거가 아니라 인공 수초섬 작업에 투입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간 거예요. 업무는 쓰레기 줍는 거예요. 의암호 주변에 쓰레기 줍고요. 예. 엿새 동안 이어진 폭우, 그리고 의암댐 수문을 향해 쏟아지는 거센 물살. 나이도 많은 데다 비전문가인 이들에겐 너무 위험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춘천시청은 사고 발생 5분 전에 철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계장이 그러면 그 현장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철수 지시에 행정 확인됐습니까? 본인이 직접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한 명은 자신들이 임의로 움직일 사람은 아니라며 지시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누가 인공 수초섬 작업을 지시했는지, 춘천시청 해명처럼 철수 지시가 제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정확한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춘천시청 위탁을 받아 인공 수초섬을 관리하는 민간업체 측은 사고 사흘 전 시청 직원이 지시한 위치로 수초섬을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하루 전날부터 들어간 비상대기 역시 시청 공무원의 지시였다고 합니다. 오는 11월까지 길게는 7개월, 짧게는 5개월 단기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들을 위험에 몰아넣은 책임자는 누구인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강원도 철원의 민통선 마을은 오늘 대대적인 복구 작업을 시작했는데 복구도 복구지만 지뢰가 더 큰 걱정입니다. 어제 침수된 마을 근처에서 지뢰 2발이 발견이 됐는데 전방 수해 지역 곳곳이 이렇게 지뢰밭이어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대적인 복구 작업이 진행된 철원 이길리 마을. 어제 오후 가정집 대문에서 발목 지뢰 한 발이 발견됐습니다. 집 들어가는 대문 쪽에서 발견됐다고요? 네, 저기 쓰레기 봉치. 근데 자기 사람 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저씨가 그거를 잘 아시나 보더라고요. 한탄천이 범람하면서 유실된 지뢰로 추정됩니다. 군부대 근처에서도 지뢰 한 발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놀란 군 당국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대대적인 지뢰 탐지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길리와 정연리, 동막리 등 전방 지역 침수 마을 3곳이 대상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추가 지뢰 발견 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복구 작업에 나선 자원봉사자들에게 특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군인 병사가 봉사자들한테 여기 외엔 다른 데는 못 가는 걸로 주의를 지켜주고 시작을 했어요. 군 장병들도 지뢰 탐지 작업을 마치고 안전을 확인한 뒤에야 침수 마을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철원 수해 지역 인근은 보시는 것처럼 지뢰지대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범람한 하천을 통해서 한국 전쟁 당시 매설됐거나 북측 지뢰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침수 마을에서 1km도 안 되는 곳곳에 미확인 지뢰지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재민들조차 지뢰를 우려해 농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어디가 있는지 무서워서 이제 우리네도 겁만 먹는 거지 이제. 이 여기 이거 다 이거 우리네 여기 놈 많거든요. 근데 그거 다 다녀야 되는데 엄청 겁이 나지. 그거 터질까 봐. 그런데 농경지가 워낙 넓어서 지뢰 탐지 작전을 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도 지뢰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곳이라 지뢰가 전방마을 수해 복구 작업에 복병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어제 20대 경찰관이 급류에 휩쓸려 가던 8살 아이를 구조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이 경찰이 경찰청장 표창을 받게 됐는데 알고 보니 이 경찰의 아버지 역시 11년 전 업무 중에 순직했던 선배 경찰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흙탕물에 떠내려가는 아이를 발견한 한 경찰관. 세찬 물살을 거침없이 헤치고 다가가 의식을 잃고 휩쓸려 가던 아이를 들어올립니다. 구명조끼를 가지러 간 동료 경찰관을 기다릴 여유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급해서 그냥 바로 들어갔어요. 아기가 이제 움직임이 없어지고 점점 물속으로 계속 빠지더라고요. 구조된 8살 송모군은 심폐소생술 끝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몸을 던져 생명을 구한 주인공은 의정부경찰서 소속 29살 고진형 경장. 고 경장은 대를 이은 경찰 가족입니다.
아버지는 18년간 근무하다 순직한 경찰관이었습니다. 아버지 고 고상덕 경감은 2009년 휴일에 과속단속 업무를 자처했다가 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고 경장은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정직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준 게 고맙고 자랑스럽죠. 고 경장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바라보며 경찰에 대한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좀 책임감이 크셨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집에 계실 때도 무전기 옆에 두고 주무시다가 뭐 이렇게 뭐 나가시는 모습. 경찰청은 고 경장의 의로운 행동이 모든 경찰에 귀감이 됐다며 경찰청장 표창을 주기로 했습니다. 뭐 아버지한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그냥 열심히 살겠다고 이렇게 뭐 말씀드리고 싶네요.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